안녕하세요. 저 홍익대학교 전영환입니다. 오늘 자작을 맡았습니다. 먼저 그 세 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김성환 교수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이태희 박사님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두 분이 조금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이제 접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재밌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저 마지막 줄리안 그 레슬리 처장님은 사실 그 내셔널 그리드 ESO의 그 2025년에 탄소 중립을 전력에서 달성을 한다는 내용을 입수를 하고 엄청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도 참 많았는데 역시 바쁘신 분이라 그냥 바로 사라지셔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으로 참석을 해주신 전우영 교수님하고 석강원 박사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우영 교수님부터 토론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전우영입니다. 오늘 세 분의 유익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전력 시장과 전력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기준으로 풍력과 태양광의 용량이 19기가와트 정도 보급이 되어 있고요. 부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2030년까지 58기가와트 정도를 보급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올해 그 NDC 상향안, 오늘 NDC 안이 이제 발표가 된 것으로 저는 소식을 듣긴 했는데 그 정확한 신재생 수치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상향안에 약 159기가와트가 이제 보급이 된다라고 그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저는 앰비셔스한 목표라고 이제 NDC 안이 앰비셔스한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이틀 전이죠. 수요일에 그 RPS 의무 공급량을 상한을 올리는 그런 게 발표가 되면서 기존에 10%였던 상한을 25%로 2026년까지 올리는 그 안이 정부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가 이 NDC 상향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6년 25%를 추세를 연결하면 2030년도에 NDC 상향안이 거의 달성되는 그런 추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의지를 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30년 NDC 상향안이 달성이 되면 우리나라 그 풍력과 태양광의 용량이 피크 수요 대비로는 약 1.6배 정도가 되고 평균적인 수요 대비로는 약 2배 가까이 되는 상당한 양의 태양광과 풍력이 이제 보급이 되게 됩니다. 앞서 김승환 교수님께서 이제 Winter is coming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제 Winter is coming sooner than expected. 2030년도에 이미 우리 태양광과 풍력이 평균 수요 대비 2배 가까이 보급이 되는 단계에 이제 도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난 70년 동안 어떤 통제 가능한 원 중심의 개통에서 통제 가능하지 않은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개통으로 이미 2030년도에 상당히 그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전력 시장에 있어서의 큰 변화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력 시장에서 경쟁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인데요. 지금 이 세션의 주제가 탄소 중립을 위한 전력 시장의 준비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이제 매우 중요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경쟁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전력 산업에서 경쟁을 이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 산업이나 어떤 개통 운영 같은 부분은 공공성이 강하고 국가의 어떤 계획적인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독점적인 부분으로 이제 놔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발전과 판매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경쟁 도입을 통해서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CBP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CBP에서는 발전기들이 뭐 가격 입찰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정상 조정 개수를 통해서 투자 비용을 회수받는 일종의 이제 투자 보수율 개념의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이제 경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면 앞서 김승환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재생에너지는 이제 한계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도매 시장에서 입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가가 대규모 입지를 선정을 해서 이제 송전망까지 연결하는 입지를 선정을 하고 그 입지에 들어올 사업자를 이제 경쟁 입찰을 붙이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에너지 신산업을 연계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전체적인 전력 공급 비용을 낮출 수도 있고 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도 고정적인 수입을 받음으로써 이제 지속 가능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발전 부분에서의 경쟁 도입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판매 부분에서도 이제 앞서 이제 수요 유연화 부분을 그 지난 세션에서 주성환 교수님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발전 부분이 어떤 경직적인 통제 가능하지 않은 자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수요의 유연화를 통해서 그것을 백업해야 되는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뭐 TOU 소극적으로는 TOU 같은 동적 요금제를 이용해서 수요를 유연화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ICT 기술을 접목해서 어떤 중개 사업자가 수요들을 다 가상화 발전소 같이 모아가지고 직접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이제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역시나 이 수요 유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인센티브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판매 부분에서 경쟁이 발생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요단에서 이제 반응을 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면은 예비력이 그에 상응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력 수요 커브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예비력에 대한 가치, 예비력의 어떤 그 밸류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런 어떤 수요 유연화 자원에 대해서 그 충분히 더 높은 예비력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다.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하게 제공함으로써 어떤 수요 유연화를 더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뭐 앞서 많이 이제 논의가 되긴 했는데요. 우리가 출력 제한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030년에 전체 우리가 태양광 풍력의 용량이 그 평균적인 수요의 2배 이미 2030년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머스트런 발전기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재생 출력 제한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현재 2020년도에 제주도에서 풍력 기준으로 3% 정도 출력 제한이 이루어졌고 2021년도 올해에는 이거 약 3배 정도, 9% 정도의 출력 제한이 이루어질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가 출력 제한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10%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전력 시스템에서는 굉장한 비용 비효율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수요 유연화를 통해서 수요를 최대한 그 더 커브 시간으로 태양광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더 커브 시간으로 이전을 시켜야 된다.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TOU를 통해서 이전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 우리가 출력 제한이 발생되면은 이론적으로 한계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 공격적인 그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매력 어트랙티브 할 수 있는 그런 TOU 어떤 그 체계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그 자원경제학회에서 발표됐던 논문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TOU 하에서 그 전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약 0.4 그러니까 1% 가격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한 0.4% 정도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한된 샘플 하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TOU를 통해서 우리가 그 로드 시프팅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잘 이 시스템이 잘 워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에비던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그 출력 제한을 조금 개선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이태희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섹터 커플링 우리가 이제 전력 시스템에서 굉장히 익세시브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전력 시스템 안에서 다 이렇게 소비를 할 수도 없고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파워 투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수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수소로 전환을 통해서 수송 그리고 히팅 그리고 다시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출력 제한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급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는 텍사스에서 우리가 그 굉장히 심각한 블랙아웃을 목격을 했고 현재는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전력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제들이 사실 신재생에서 기인한 이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에너지 안보가 어떤 훼손됐을 때 얼마나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크게 산업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잘 보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는 들어오면은 개통에 굉장히 그 uncertainty, 이제 리스크를 높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의 어떤 재생에너지 변동성이라면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겠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이벤트, 어떤 기상 이유랄지 어떤 장마가 이어진다든지 해서 일주일 열흘씩 태양광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예외적인 과연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강건하게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예외적인 이벤트는 아주 낮은 확률로 발생하겠지만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막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재생에너지에 대한 백업으로 고려되고 있는 어떤 에너지 저장 장치나 수소 저장 시설 같은 것도 충분히 좋지만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저장 시설 어떤 그런 것들은 발전원이 아니고 캐리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이거를 다 감당해낼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전력 공급을 강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전원을 계속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그러니까 탄소 중립적인 발전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원자력이랄지 어떤 암모니아 혼소를 통한 어떤 LNG 발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가져가야지 우리가 그런 어떤 굉장히 익스트림한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 그 전력 공급을 좀 강건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그 에너지 전환 포럼의 전문위원이신 그 석강원 박사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발제 세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그 세 분의 발제를 이제 좀 서로 다 다른 이슈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 세부적인 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느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전력 오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게 우리가 시장,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그 판매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방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도저히 이 수많은 신기술들과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을 우리가 도저히 이거를 실행을 할 수가 없다. 실행할 자원 자체가 없다. 이렇게 목표는 엄청나게 그 NDC건 이런 것들을 상향 조정을 해놨는데 그걸 실제 이행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자원은 시장에 가 있고, 그리고 그걸 제값을 주지 않으면은 작동을 시킬 수가 없는데 그런 거를 빼놓고 나머지 이야기만 하는 게 참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괴리감 같은 걸 많이 느꼈고요. 실제 지금 우리 국민 한 99%는 사실은 예를 들면은 또 정치인의 거의 100%는 지금 발전 연료비 연동제라든가 여기서 이제 전기요금을 계속 동결시켜서 계속 전기요금은 인상을 하면 안 되고 전력 시장에서 뭔가 개선을 하면은 이거는 민영화니까 이건 신자유주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과 언론과 국회의 거의 99%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또 지금 NDC 상향 조정을 숫자가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왔고, 여기 전력 관련된 전문가들께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다양한 종류의 그 시장 프로그램들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이런 그
과정을 계속 몇 년째 지금 되풀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전력 부문의 전문가들이 진짜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과거에는 전력시장 개방이 일종의 정치적 선택의 사안이었고 그 당시는 그냥 단순한 전기 요금을 싸게 할 수 있느냐 마느냐, 효율이 좀 더 좋으냐 아니냐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전력시장 개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것들을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한마디로 전력 전문가들이 그 통일을 해서 정치권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그 지체가 돼 있는데, 빨리 지금이라도 우리가 탄소 중립 체제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다시 이렇게 뭐랄까요? 그 복원을 해야 된달까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 개별 프로그램들을 또 많이 이야기해 주면은 전력 시장의 어떤 개방은 없이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 뭐 잘 된다더라 그런 것들을 하나씩 모자이크처럼 오려내 갖고 그거를 지금 각자 뭐 국내에서 막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작동이 안 되죠. 그걸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10년, 12년 전에 스마트 그리드에서 우리가 뭐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좀 다 봐왔고, 그거를 또 뭐 그런 비슷한 거를 또 이렇게 되풀이하지는 말자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리고 영국에서 사실 그 뭐 전영환 교수님께서도 뭐 많이 이제 그 섭외를 아까 저 하신 거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굉장히 바쁜 분을 진짜 오늘 그 영국 그 NGES에서 이제 불러서 이제 좋은 얘기 들었는데요. 워낙 빠르게 이야기하셨고 또 통역을 하시는 분도 이게 통역하기가 진짜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국이나 이런 것들을 사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랑 다른 선진국이랑 전혀 다른 게 완전히 고립 전력 계통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도 그렇고요. 영국은 그래도 이제 물론 HVD 이슈로 연결이 돼 있지만 이제 여전히 동기화된 그런 그 계통에는 유럽과는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측면에서는 고립 계통이고, 그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지난해 40%가 채 안 된 상황인데, 영국이 얼마나 많은 이 40% 한 38% 정도 되는 수준에 도달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저는 아까 그 설명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족해진 관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존의 양수발전소, 가스복합발전소, 석탄발전소 이런 것들 다 뜯어다가, 다 수명이 종료된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걸 다 뜯어다가 그걸 다 동기조산기로 만든 건데, 그걸 수십 기를 그렇게 설치해서, 뭐 제가 우연한 기회가 돼서 이제 확인했었는데, 그게 관성으로 따지면은 이제 총 용량이 12.5 GVAS, 그러니까 뭐 석탄 발전기로는 크게 하여튼 통상적인 석탄 발전기 5개 분량의 동기조산기를 지난해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주 굉장히 급하게 그것도. 그러니까 그만큼 고립 전력 계통일수록 그만큼 더 급진적인 정책이 있어야지 실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그만큼 이제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급진적인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제값을 주는 모든 서비스와 신기술에 대해서 제값을 주는 시장이 없으면 그건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건 뭐 너무나 자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국과 붙어 있는 아일랜드도 똑같이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은 뭐 30년 전에 시장 개방을 한 나라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 영국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과 영국처럼, 영국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 영국과 연결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97년에 도매 시장을 개방을 했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 경쟁을 많이 제한을 해오다가 물리적으로 고립 계통 내에서는 풍력을 더 이상 확대시킬 수 없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 완전 경쟁 체제로 가고 실시간 요금제도 도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 실제 풍력을 현재
풍력과 태양광을 합쳐서 약 40%까지 지금 끌어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물리적 이런 그 고립 상황 이런 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훨씬 지금 그 전력 시장 개방, 특히 판매 시장 개방만이라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말하는 수많은 그 뭐 NDC 상향 조정이든 탄소 중립 관련된 모든 정책 논의들이 다 공허한 이야기다라는 거를 그 전력 분야,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탈원전과 관련된 공방의 문제도 아무 상관없고 우리가 공멸하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의 사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 전력시장 개방은 반드시 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것들을 좀 앞으로는 그렇게 단일하게 새별 뭐 이 프로그램이 좋다 저 프로그램이 좋다가 아니라 시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앞으로 좀 아주 선명하게 좀 그런 시그널을 정치권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뭐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분석도 많이 하시고 오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 두 분 토론 말씀 듣고 아까 저기 이거 발제하신 두 분이 좀 짧게 그 코멘트 하실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성환 교수님부터. 네, 두 분 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뭐 코멘트랄 건 없고 저도 들으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전우영 교수님께서 뭐 여러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 저랑 비슷한 관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섹터 커플링, 출력 제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 이태희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전력 안에서 뭔가 남는 거를 다른 섹터로 보내면 다시 또 전력에서의 수급 계획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전력과 가스, 열, 수소 섹터가 종합적으로 그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생겨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전력 따로, 가스 따로, 수소 따로 다 따로따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세우는 사람들이 그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도 같이 들여다보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부처 간의 칸막이가 굉장히 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그러니까 종합적인 에너지 섹터의 조율, 그다음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센트럴하게 누군가는 계속 플래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플래닝대로 이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준비를 누군가 계속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에너지 안보랑 직결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석광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저는 조금 더 덧붙여서 결국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전력선도 구조 개편은 과거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1, 2, 3, 4단계 그 전력선도 구조 개편 기본 계획보다 훨씬 더 높은 난이도의 구조 개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촉발되는 모든 섹터 간의 연결, 수송도 봐야 되고 가스, 수소, 열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 에너지 섹터가 이제 구조 개편이 시작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 하려다 보면 또 꼬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전력하다가 다른 데서 막혀가지고 또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고, 진짜 어떤 아주 큰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태희 박사님. 네, 다들 좋은 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발표 때 다 다루지 못했던 부족했던 부분을 또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들어오는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를 시점별로 나누어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과제들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 중에서 말씀해 주셨던 수요를 중심으로 한 판매 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섹터 커플링보다는 뭐 이코노미 섹터 커플링에 가까운 그러한 요소들로 좀 보이고 맞습니다. 그런 그 지금 이코노미 섹터 커플링, 그 수요와 공급이 통합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결국은 그 시장
수요자가 전기를 판매하는 그 새로운 시장의 상품은 전기이고 그 전기가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산업 자체는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 마켓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시장에서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제대로 세팅이 될 수 있도록 판매 시장이 개방이 되어야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코노미 섹터의 커플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또 김승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에너지 섹터별로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가스 지금 수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뭐 준비하는 단계이고 현재 뭐 당장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각 섹터별로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채널을 조금 적어도 그 채널을 좀 오픈해 줄 필요는 현재 시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지금은 저희가 좀 자그마한 연구를 하면서 보였던 자그마한 바람이었습니다. 네. 예, 지금 온라인에서 들어온 질문은 지금 저한테 전달된 게 없고, 저도 뭐 이제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상당히 그 폭넓게 오늘 우리 세션에서 이제 지금 다뤄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두 분 전력 시장부터 말씀을 하시고 섹터 커플링, 그다음에 이제 내셔널 그리드에서는 개통 운영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시장 제도가 CBP라고 하는 게 지금 가격 시그널이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섹터 커플링을 말씀을 하셨는데, 섹터 커플링은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꼭 가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산업이나 뭐 교통이나 건물이나 이쪽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전기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가는 거니까, 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 섹터 커플링을 하려면은 전기 쪽에서 언제 만드는 게 가장 경제적이냐 하면은 재생에너지가 많아서 쌀 때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가격 시그널이 없이 그냥 섹터 커플링 하라고 그러면은 비쌀 때도 그냥 수소 만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처음 말씀하신 우리 김승환 교수님 말씀하신 그 시장의 그 문제, 그게 섹터 커플링하고 같이 이게 가야 되고, 이제 섹터 커플링이 가려면은 시장이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이제 사실은 그 시장 가격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판매 독점에서는 가격이 만들어져도 움직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판매도 개방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시장이 먼저 하여튼 그 바뀌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석강 박사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전윤 교수님도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 오늘 그 들으시면서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 2025년이면 3년 뒤입니다. 영국에서는 우리 전력 분야에서 카본 프리 달성하겠다고 이미 이제 선언을 했죠. 근데 그 내용을 가서 조사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그렇지는 않다. 가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되는데, 사실 기술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싶은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이번 기회를 갖다 이제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제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